결과론적으로는 피의자가 처음에는 혐의 부인했지만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혐의 다 인정했고요. 기소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변해서 검사로서 기소를 하면서 조금 더 사산 변호사가 디테일하게 변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어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시일이 좀 오래 지나서 객관적인 물증이 많이 소실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고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이라면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사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혹은 그 다음 날일 경우에는 피해자 말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몸과 옷에 타액이나 정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모텔이나 술집이나 그런 가게나 이런 데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CCTV가 남아 있어요. 통상은 한 2주일 정도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경찰에 일주일 안에만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수개월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나버리면 그런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할 만한 시기를 잃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잊고 싶어서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만 끙끙 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도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해자의 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진행한 사건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1년 전에 회사 같은 부에 이렇게 회식 자리 끝나고 나서 직장 상사한테 중간간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당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변호사님. 증거도 없고 그냥 그 다음날 부장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부장님이 야, 너 카페 앞으로 나와. 그래서 카페에서 그냥 서로 주고받은 대화밖에 없고, 그것도 뭐 녹음해놓거나 이러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같은 부서에서 계속 1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자꾸 마주치니까 이게 잊으려고 해도 안 돼서 이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뒤늦게라도 고소를 해가지고 이 트라우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소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한 게 너무 많다. 첫 번째, 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신고를 했어야지 안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의심스러울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피해당했다는 게 우리 말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인적 증거도 없고 물적 증거도 없는 거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부서 같은 공간에서 1년 동안 참고 일했다는 말을 제3의 수사기관에서 그걸 믿어줄까? 이 3가지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 조금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수 있겠냐? 본인을 그렇게 했던 부장을 대면을 해라.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질문 리스트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확보해서 녹음을 해라. 왜냐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요. 결국엔 그 부장이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 녹음을 저희가 취득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 자기 고소된 거 알면은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조사하기 전에 저랑 시뮬레이션을 해서 경찰이 물어볼 질문 리스트를 쭉 뽑았고 그 친구로 하여금 대답을 해보도록 했어요. 나중에 취득했던 그 녹음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조사 준비를 했고 가서 그대로 조사를 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피의자가 처음에는 혐의 부인했지만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혐의 다 인정했고요.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변호사를 선임해라.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그리고 오히려 증거를 함께 찾아가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피해자가 나 성관계한 건 아니다, 혹은 내가 성관계한 건 맞다, 근데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아마 사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당당한지 보여주고 싶어서 무고죄로 고소장을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어떤 의뢰인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고소장 제명이 무거운 거예요. 무슨 무고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스포츠센터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그 직원으로 출근한 첫날 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상사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고소를 딱 했는데 자기가 고소했던 강제추행은 저쪽이 혐의 부인해가지고 그냥 불기소가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떳떳하다면서 무고죄로 고소해가지고 자기가 무고죄 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고 또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오래 다녔으니까 증인들 탁 확보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다른 이유로 거짓말로 고소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오히려 강제추행은 불기소당하고 자기가 무고죄로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피해자가 강경하게 혐의 부인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말이랑 맞는 증인들도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왜 사전 변호인 선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국선 변호사 선임하겠냐고 해가지고 선정해 주니까 그냥 나는 내가 떳떳하니까 다 인정될 줄 알았어요, 변호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형사재판은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증거가 많은 쪽 편을 들겠죠. 그럴 땐 차라리 애초부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랑 같이 딱 진지하게 임하는 게 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풍당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의뢰인 무고죄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제가 깨끗하게 이제 처리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그분이 마음고생이 참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한다. 그럴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풍당할 가능성을 최소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사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피해자가 혐의를 인정을 하는데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한번 사전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저 사람도 혐의 인정하고 저도 막 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막 재판 가서 제가 증언하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변호사님.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인해서 정신과 치료받고 내가 저 사람을 인해서 직장 못 나오고 이런 건 정당하게 배상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합의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합의금을 노리고 이러한 성범죄 고소를 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의 관련해서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저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중간에 어쨌든 교량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사전 변호인 통해서 합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어쨌든 합의금의 액수와 피의자가 마련 가능한 합의금 액수가 다를 때는 결국 불발되겠죠, 합의가.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나중에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미 형사절차 단계에서 우리 고소인을 위해서 피해자 변호를 했어. 사실관계 누구보다 잘 알아. 이 잘 아는 사람이 민사소송까지 쭉 이어서 하는 게 사건의 흐름이나 재판까지 이어갔을 때 결과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추후에 합의가 불발됐을 때 민사소송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나 사실관계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그런 사전 변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범죄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변호하면서 저는 이 사건이 끝까지 기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돼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피해자분들이 치유받게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형벌이 나오게 됐을 때 제 성범죄 피해자 의뢰인분들은 변호사님, 저 이제야 드디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진짜 이제 치유받았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순간에 계신 분들은 한번 사전 변호사 선임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서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그런 마음까지도 모두 치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작성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